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줌마TV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황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은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가끔은 귀가 먹먹할 지경이죠.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내 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시간은 그날에 멈춰버린 것만 같으실 테죠.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건 정리하는 일뿐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져서 누군가를 내 영역에 들이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색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강물 위에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용기, 황혼에 찾아오는 두 번째 봄에 대해 아주 깊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리고 가장 높은 벽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특히 사별하신 분들에게 이 벽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간 사람에게 미안해서 내가 너무 빨리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떠난 배우자가 당신이 남은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시들어가길 바랄까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당신이 남은 생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랑을 아름답게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오래 혼자 사신 분들의 두려움은 조금 다릅니다. 익숙함이라는 거대한 성벽이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편안함이 깨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이면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다는 서글픔, 좋은 것을 봐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허전함, 그 고독의 무게와 새로운 만남이 주는 약간의 불편함, 어느 쪽이 더 무거울지 저울질해 볼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연애하기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급하게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결핍된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은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기 쉽습니다. 먼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미뤄뒀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가 있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운동을 시작해서 몸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오늘 참 괜찮네라고 말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은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타인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둘이 되었을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황혼의 연애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두 세상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젊은 시절처럼 나이트클럽을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취미와 배움의 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눈여겨보세요. 서예, 댄스, 스포츠, 사진 촬영, 인문학 강의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들으세요.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트이고 수업 후 차 한잔하며 가까워질 기회가 생깁니다. 봉사활동 단체도 아주 좋습니다.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함께 땀 흘리며 보람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동지애가 싹트고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회나 절, 성당의 모임에서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며 신뢰를 쌓아가는 만남은 아주 견고합니다.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이제 좋은 친구 하나 만나고 싶어.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데이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가 낯설고 사기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크실 겁니다. 만약 앱을 사용하신다면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첫 만남은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낮 시간에 가지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검증된 만남을 원하신다면 시니어 전문 재혼 정보 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비용이 들지만 신원이 확실하고 만남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 매니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구체화할 수도 있죠. 어떤 경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황혼의 데이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20대에 불타오르는 열정,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난로 같은 것입니다. 은근하게, 하지만 오랫동안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사랑이죠.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건강을 위해 가벼운 등산을 함께하고 볕 좋은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것. 서로의 아픈 무릎을 걱정해주고 병원에 갈 때 동행해주는 것. 이 시기의 사랑은 성적인 매력보다는 인간적인 매력과 연민이 바탕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름진 얼굴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마음. 그것이 황혼 로맨스의 본질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말동무이자 삶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황혼의 연애가 아름답기만 하면 좋겠지만 넘어야 할 아주 현실적이고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반대와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혹시 모를 재산 분쟁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솔직한 소통과 분명한 성급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너희가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단다. 내 남은 생을 함께할 친구가 필요해. 라고 진심으로 호소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새엄마, 새아빠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저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친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많은 황혼 커플들이 혼인신고보다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재산은 각자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장치 유언장, 혼전 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자녀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노년의 삶은 현실이니까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의 은퇴에도 40년이 남습니다. 그 긴 세월을 외로움 속에 가둬두기엔 여러분은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우리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 사람과 나눌 이야기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 그 자체가 최고의 노화 방지제이자 건강 비결입니다.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을까봐 겁내지 마세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따뜻한 동반자와 함께 외롭지 않기를,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며 아름답게 저물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솔한 고민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준마TV였습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